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 플러스 행복 13번째 강의 최정만 교수의 역사 의미론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에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라는 그런 그 글귀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로 고쳐서 저것을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 얼룩지어 놓은 흔적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흔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역겨운 그런 그 흔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또한 인간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시간과 공간이며, 그 방향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항상 미래로 이어지는 신비에 있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의 대화 속에서 현재가 엿듣는 신비인 것입니다. 과거의 적폐를 핏발서린 눈동자를 굴리면서 미친 듯이 허겁지겁 찾아다니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과연 역사를 만들까, 또 역사가 사람을 만들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칼 베커는 역사적 사실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크로체라는 학자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 그런 말을 했고, 콜링 우드라는 역사학자는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가 역사다 라고 했고, E.H. 칸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레오파르트 랑케는 인류 생활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모두가 역사는 아니며, 역사적인 진실이 확인될 때에 과거의 한 사건은 역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 독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라는 단어와 게시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에는 역사적인 어떤 그 과거의 실제 사실, 실제로 있었던 팩트, 그것이 히스토리이다.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나 사건의 팩트로서의 그 일이나 사건, 그리고 실제 사건과 일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그 의미 있는 역사, 역사에는 의미 없는 역사, 단순히 있었던 일이긴, 존재했던 일이긴 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것을 갖다가 히스토리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서 해석으로서의 역사, 그것이 게시테다. 그렇게 구별지어서 독일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굳이 이것을 갖다가 사실, 실제의 역사, 사실의 역사와 사건의 역사라고 구별 짓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겠다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헬라어를 배울 때, 이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를 배울 때, 그리스어에서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시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실제로 어떤 시계가 똑딱거리면서 지나가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기계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뭐 어떤 큰 어떤 기적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말할 때는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 팩트는 모두 그것이 히스토리이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계시되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팩트로서 존재했고,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의미도 가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면은, 예수 존재를 믿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궤변, 이것이 한때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적폐청산이니 과거사 바로잡기니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히스토리에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게시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가, 그렇게 각색해 나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의심을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 같은 거야말로 정말 그것은 과거 있었던 히스토리 사건, 그것은 다 지워버리고 영웅적으로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완전히 게시테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북한의 좋은 한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학자는 현대 인간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지금까지는 역사가 인간을 심판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인간이 역사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저서에서 그는 역사의 의미라는 그 저서인데, 거기에서는 시간을 원과 선과 점으로 상징을 하고, 우주적인 시간, 이 cosmic time, 역사적 시간, historical time, 그리고 실존적 시간, existential time으로 시간을 3분을 했습니다. 우주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등 수량적으로 나누어서 분단이 되지만은 이것은 죽은 시간, 데드 타임입니다. 역사적 시간은 미래와 새 것을 지향하는 타락한 시간이 fallen 타임입니다. 실존적인 시간은 타락에서 회복, 곧 온전한 시간, whole 타임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역사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역사 위에 지어놨습니다. 온갖 못된 짓들은 다 저들이 저질러 놓고 이 모든 판단은 역사에 맡깁시다. 후세 역사가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이것은 다 역사의 몫으로 남겨놓읍시다. 이따위 말들을 즐겨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는 반복할 수 없는 일회성, 단회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유일회성을 가지는 것이 역사다. 고대의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똑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는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회요 유일은 절대요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만약이라는, 이 if라는 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또한 도덕적인 판단을 수반합니다. 세속적 생각,
생각해서 실패한 사건도 도덕적으로는 빛나는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그 모범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한 그리스도, 그는 역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인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